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부산 지역 낙선자 5명이 출연을 했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침울하지는 않더라고요. 마치 한바탕 꿈을 꾼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부산 평균 45% 올라갔어요. 어쨌든 득표 수는 더 올라갔습니다. 저번 총선보다도. 전재수현 한성밖에는 못 이겼지만 전체 득표 수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다르다. 자, 그리고 이분들은 한 목소리로 김어준의 뉴스공장 덕을 많이 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산 지역에 도전하는 의원들 누군지 아예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부 다 소환해서 얼굴을 앓히고 이름을 알리고 이런 걸 하면서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고 이 사람 이름이 누구고 이 지역구가 어디고 몇 번 도전했고 몇 번 떨어졌고 이런 스토리를 알게 되면서 감정이입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다음 총선은 진짜 해볼 만하고 다다음 총선은 저는 뒤집어진다고 봅니다. 인구 분포가 그래요. 지금의 50대들은 확실히 민주당 성향이 강하거든요. 60대 초중반, 초반까지도 민주당 성향이 더 강합니다. 앞으로 다음 총선이 되면 60대 후반이 돼요. 그분들이 40, 60대가 인구가 가장 많은데 여기가 민주당 지지세가 더 강해요. 다음 총선에서 훨씬 더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되고 다다음 총선에서는 확실히 뒤집어질 거다. 확실히 뒤집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정말 신나는 선거판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역결집에 또 무릎을 꿇게 되는 것. 저번 총선에서도 분위기 좋다 했는데 막판 역결집,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에 확 뒤집어지는 게 저번 총선에도 있었거든요. 이번 총선에도 있었습니다. 출구조사, 마지막 여론조사랑 여론조사 꽃과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게 실제 투표에서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이 지역 유권자들이 이래 될 줄 몰랐다. 본인들도 국민의힘을 막판에 민주당 찍을까 고민하다가 2번을 찍어놓고 하나 남기고 싹 다 국민의힘이 가져가니까 이걸 원한 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아니다. 그 본인들도 민주당 찍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국민의힘을 여론조사에서도 이번엔 민주당 찍을 거다 해놓고 결국 투표장에 가서는 2번 찍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의힘이 싹쓸이를 원한 건 아니다, 부산 민심이. 이게 45% 득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 마지막에 역결집을 하면서 민주당 이번엔 찍어줘야겠다 했던 사람들이 정작 투표장에 가면 그래도 국민의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야, 이렇게 국민의힘이 싹쓸이하나? 결국은 이런 게 쌓이는 겁니다. 한 번에 변화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역사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문재인 대 박근혜가 붙었을 때 박근혜가 이겼어요. 근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국정농단으로 탄핵됐습니다. 우리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박근혜를 찍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되죠. 탄핵되고 나서 윤석열 대 이재명, 윤석열 되면 큰일 난다, 이재명 찍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윤석열이 됩니다. 다음에 이재명이 될 거예요. 이게 꼭 그래. 한 번에 알아들으면 좋은데 찍어서 먹어보고 이게 똥이구나 해야지 후회를 한다는 거야. 말로 해서는 알아듣질 못해요. 이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이번에 부산 지역에 의미 있는 득표가 나왔기 때문에 45%, 평균 45%다. 해볼만 하다, 다음 총선은. 이분들이 뉴스공장을 통해서 전국에서 응원하는 것도 많이 받아보고 본인들의 인지도도 많이 올려놓고 이랬기 때문에 많이 도와달라. 근데 뉴스공장 채팅에서도 여론조사 꽃 때문에 졌다, 비싼 게 구라다 막 이러면서 김어준 때문에 졌다, 조국 때문에 졌다, 문재인 때문에 졌다, 이런 댓글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여기에도 자, 분명한 건 조국이 너무 설쳐대는 거 꼴 보기 싫어서 결집이 일어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왔어, 문재인 꼴 보기 싫어서 결집이 일어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다 자꾸 민주당이 이긴다고 나와서 결집이 일어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안 합니까? 저쪽의 결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 결집하는 걸 노리고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저쪽의 결집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와서 유세하는 거 보고 역결집이 안 일어났을까요? 그 중에 원인들이 다 있어요. 여론조사가 계속 이기는 거 나오는 것도 저쪽 결집을 일으킬 수 있고, 문재인 싫어하는 사람, 조국 싫어하는 사람들 다 있죠. 그런데 문재인이 안 왔으면 이겼다, 조국이 안 왔으면 이겼다, 이건 어불성설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분석이에요, 그건.
저쪽의 결집을 우리가 막으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도 가면 안 되고 문재인도 가면 안 되고 조국도 가면 안 되고 여론조사도 나쁘게 나와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게 선거입니다. 만약에 문재인이 아무것도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해서 졌다 그럴 거 아닙니까? 조국이 부산에 안 갔다. 왜 부산에 한 번도 안 왔느냐? 그래서 졌다. 이럴 거 아닙니까?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유를 찾으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이유를 찾으면 다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돼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수 자극하는 말을 그럼 안 합니까? 그럼 뭘 해야 되는데요? 보수 자극하는 말을 하지 말래.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윤석열 정권 타도하자. 누나놈 심판합시다. 이 얘기하면 뭘 합니까? 그렇게 분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역결집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하나의 이유로 역결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번 총선에는 왜 역결집했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은 늘 그렇게 우리가 남이 가가 막판에 작동하는 동네예요. 문재인이 부산 가서 망했다라고 하지만 부산 사람들 문재인이 부산 온지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뉴스에 많이 났습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문재인 부산 갔구나라는 걸 알지 기자회견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부산에 문재인이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과도한 해석이다. 물론 그걸 보고 역결집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니까. 근데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결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안 했으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아무것도 안 했다고 뭐라 할 거잖아. 역결집은 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너 때문에 네가 열심히 해서 졌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범인을 우리 내부에서 찾습니까? 내가 싫어한다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 거예요. 저쪽의 결집은 막을 수 없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꺼집어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길까 말까. 우린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뭐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 때문에 희망회로 돌리게 해서 졌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언제는 여론조사가 너무 못 이기는 걸로 나와서 진작에 그냥 포기해서 진보가 투표장에 안 나왔다. 이번에는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여론조사 나오니까 보수가 역결집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부산의 이 낙선자들은 그래도 희망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는 없다. 결국은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잘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는 한 5%, 6% 떼고 생각해야 되는 곳이다. 우리끼리 내부에서 민주당의 당선을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들한테 네가 움직여서 졌네. 이런 바보 같은 짓은 하면 안 된다.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뭐라 할 거고 하면 한다고 뭐라 할 거니까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소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이분들이 나와서 희망을 얘기하고 밝게 얘기해 주니까 저는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도시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났죠. 근데 다음 총선, 다다음 총선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무조건 이번 찍는 분들이 주님 곁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생기죠. 자연스럽게. 제가 그분들을 빨리 돌아가셔라라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의 섭리로 가시는 분들이 생기죠. 그리고 지금의 40대가 50대가 되고 지금의 50대가 60대가 되니까 연령의 지형이 바뀌면서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가 훨씬 많다라는 게 이제 지형이 바뀌면서 해볼 만한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다. 부울경 전부 다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대구 경북을 고립시키는 전략. 홍준표가 지금 대구를 아주 별로인 도시로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박정희 동상을 동대구역에 막 세우고 이런 거 계속하고 우리는 부울경에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결집의 원인, 내부에서 범인 찾기 하는 건 진짜 저들이 원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분석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어차피 저번 총선에도 역결집은 일어났습니다. 내부 범인 찾기 우리한테 도움 안 되고 이재명한테 도움 안 됩니다. 부산은 희망이 있다 그래도 이분들이 다시 도전해준다고 하니 정말 끝까지 응원하고 싶고 뉴스공장에서 계속해서 다루면서 다음 총선을 대비합시다. 그리고 해뜰날 클럽도 아마 뭐 국민의힘 쪽 2명, 민주당 쪽 2명 이렇게도 이제 안 할 것 같아요. 할지 안 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해뜰날 클럽 할 사람들이 많아. 민주당에 아쉬운 낙선자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 자리는 이제 없어질 것 같습니다. 뉴스공장에서. 그럴 필요도 없고 교통방송이면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뭐 교통방송도 아니니까 해뜰날 클럽도 아쉬운 사람들 뭐 대표적으로 유삼영 이지은, 안기령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불러다가 4년 동안 해뜰날 클럽으로 박갈이 계속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지금 부산 지역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민주당 후보들을요, 부산 지역 유권자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지금 많이 알렸잖아요. 뉴스공장 덕분에 많이 알렸으니까 4년 동안 우리가 이분들이 다음에도 준비한다고 하니까 계속 더 알리고 더 노력해서 다음에는 판을 한번 뒤집어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돼요. 내부의 범인 찾기 하지 마십시오. 부산 역결집 상수라고 생각하자. 제가 총선 직전에 그 말씀은 드렸어요. 부산의 역결집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결집하도록, 저쪽의 결집보다 더 많이 결집하도록 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민주당의 당선을 위해서 다들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걸 비난하는 것만큼 바보짓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산 화이팅입니다. 4년 동안 같이 한번 계속해서 한번 알려봅시다. 할 수 있다. 다음 지선도 할 수 있고 총선도 할 수 있다. 45% 왔어요. 이제 45% 왔습니다. 부산. 처음에는 부산 욕했는데 45% 그래. 다음번에 디비자 한번. 다음엔 판 디비자. 화이팅입니다.